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그 많은 이해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로 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인데 원래 면치유신부터는 국가라는 공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천황이라는 이름으로 공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국민의 의례라든가 국민의 주길이라든가 하여튼 그 역사 교육이라든가 모든 게 다 공기에 맞춰서 그런 국가라는 어떤 개념에 맞춰서 만들어졌고 그 교육치고라는 게 나왔잖아요. 예, 천황에서 그 친필로 이렇게 사인한 그런 교육치고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 큰 절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일본의 초대 문부 대신이 모리 아리노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근대 교육을 만든 사람, 군대 제도를, 교육 제도를 만든 사람으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일본 제국 헌법이 나올 때 나오는 팔포날에 집을 나섰다가 바로 그 국수주의자인 니시노 분타로라는 사람한테 살해당했어요. 그 칼 맞아서 죽었어요. 왜 그러냐?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떤 신문이 어떤 대신이 이세신궁이라는 그 일본의 천황의 관조신을 모시는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를 모시는 신사가 있는데 그 이세신궁에 가가지고 내궁에 들어가서 그 발이 있잖아요. 이렇게 발이 내려져 있는 것을 지팡이로 올리고 그 속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은 채 그 고기를 걸었다고 기사를 썼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떤 대신이 이랬다고 한 글 하나를 가지고 그게 모리 아니노리라고 믿은 그 좀 국수주의자. 광신자죠, 광신자. 그렇죠. 네.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조슈본의 출신이고, 그 모리 아리노리가 사츠마본의 출신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모리 아리노리는 그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그 문부부 대신이 된 다음에, 문부선 대신 된 다음에, 일본 공용어를 용어로 하자든가 뭐 그런 유럽화시키는 그런 게 아주 생각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딱 죽기 좋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다. 반드시 그 사람이라고 믿은 그걸로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데 하여간 그래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후에 그 니시노 분타로 그 범인이죠. 범인의 묘가 있죠. 그리고 모리 아리노의 묘가 있죠. 모리 아리노의 묘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 피해자니까 거기에 많이 참배하러, 그러니까 성묘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쪽은 아무도 안 가는데 이 니시노 분타로 묘에 성묘하는 일대 붐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애국자다. 뭐 대일본 제국, 뭐 아니면 뭐 천황폐하 만세에 반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공기가 무섭네. 그렇죠. 암기가 되는구나. 그렇죠. 아주 그 사람이 애국자가 된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곳으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 물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도 경호원에 그 칼을 맞고 죽어요. 같이 죽는데 같이 죽은 다음에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공기의 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지만 그 일본의 가장 유명한 그 기독교인으로 우치무라 간조. 우치무라 간조는요. 사실은 우리 집에 가까운 데 있는 그 함석권 선생님이라든가 뭐 김규신 뭐 윤효모 오산학 교세 그런 분들의 무교회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일본은 정말 나쁘지만 그래도 우치무라 간조만큼은 스승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유명한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일단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천황에 대해서 우상숭배로 이렇게 절을 하는데 저항이 있었을 거죠. 그 거리끼는 마음이 있었을 거죠. 근데 일단은 어진에 대해서 경배 드리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견심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해서 아주 재견이라는 것은 몸을 완전 굽히고 하는 예를 올렸어요. 근데 그 후에 이 사람이 그 제1고등중학교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쿄대학 교육부인데 그 제1고등중학교에 사감이 돼요. 사감이라는 것은 교장이 있고 교감이 있고 사감이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높은 선생님이죠. 교사가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교육치고가 왔을 때 교육치고에는 그 메이지 천황의 그 친필 사인이 있으니까 그 사인 앞에 절을 크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물건이잖아요. 그야말로 그 공기가 내재된 물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좀 경례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몸을 굽혀야 되는데 간단하게 아주 가볍게 예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선생님도 다 해야 되고 학생들도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때 가볍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학생들이 물려가요. 거기 가가지고 5명의 학생이 가가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경배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높은 교사예요. 그 기독교인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 문제로서 자기는 못한다 하고 우치무라 간조가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선생도 아니다. 뭐 이놈은 완전히 뭐 반역자다 하면서 비군민이다 하면서 그 5명이 우치무라 간조 집 앞에 소변을 싸요. 오줌을 싸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덜 던지고 뭐 하여튼 그런 것으로 우치무라 간조 자체가 독감으로 그 후에 그 의식불명까지 돼가지고 그리고 부인이 혼자서 그 항의하는 사람의 대응을 하다가 부인이 돌아가셔요. 그 독감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시는데 부인을 잃어요, 이런 것으로. 그런 식으로 아무리 봐도 뭐 소변 싸는 그 정도로 되는 게 공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게 어떤 경향성을 가면 일본은 극단으로 가는군요. 그 약간 전체가 다 가니까 이게 죄의식도 적겠네요.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공기가 그렇죠. 그 5명도 그렇게 소변 싸고 가는 길에서 나는 애국자다. 그 그러니까 제재를 가해줬다. 뭐 비군민에게 제재를 가해줬다. 뭐 우치무라를 완전히.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하는 이른바 이지메나 왕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지메나 왕따 그 차별을 같은 것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제1교포분들이 그 차별을 당하시고 하는데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 사회로서의 그 차별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제 특계라고 제1교포의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이 그 모임이 싱오쿠보라든가 그 코리안타운이 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 외치는 구호를 보세요. 뭐 착한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다 죽여라. 지금 싱오쿠보에 대해 가스실을 만들고 그 속에 조선인들을 다 집어 던지고 다 죽여라. 차별하라.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명백한 인종차별인데. 그렇죠. 예, 그거는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일본 정부나 이래서 안 막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방자치제의 법으로는 그런 것이 규정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몇 건 그런 그 유죄 판결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는 한 뭐 자기가 뭐 그런 죄라고 이렇게 형을 받아도. 아니 대표님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공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포분들 몇 명 아는데 그분들이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그분들은 원래 이렇게 친구랑 많이 사귀고 그렇게 사이좋게 다 사람으로서의 정으로 이렇게 사는 학교 생활에서 갑자기 본인이 제1교포다 하는 것이 밝혀져요. 뭔가 반드시 누군가 친구가 그 집이 불고기 집이다 하면서 불고기집? 그거는 제1교포일 가능성이 그렇죠. 많다고. 예. 그런 식으로 다 떠들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1교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그런 질문 받으면 실제로 그 톤명을 쓰고 있으니까 본명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명은 한국 이름이니까 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보래요. 그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차가워지고 완땅을 하기보다 완전 괴롭힘이죠. 덜 던지고 옷을
찍고 그렇게 맨날 그런 그 이지매를 당해요. 폭력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친구였던 사람이 그 어떤 제1교포 차별이라는 공기가 그 자리를 지배해버리니까 갑자기 완전히 철면피가 되고 그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정이 없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은 이게 만약에 인간의 모습이라면은 자기는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다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살을 하시는 교포분들이 많아요. 어릴 때. 학생 시절에 네, 자살하기 어렵죠. 이런 것이 인간의 사회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고, 특히 그분들은 가정에서 가족의 사랑이라는 거 한국 사람과 같이 똑같이 알고 있어요. 가족은 가정 안은 완전히 한국 사회,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늘을 모시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현재지를 이렇게 배우면서 살아가다가 일본 사회에 나가서 그 꼴을 당할 때 바로 인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도저히 밖에 나가면 지옥, 집에 가면은 천국이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거를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극단의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차별, 이런 것이 사실 한국에 와서야 제가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도요, 그런 사회에서 살아왔으니까 인간이란 것은 그런 뭔가 모르는, 납득이 안 가는 뭔가에 지배당할 때는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친구가, 아니면 갑자기 새로 나를 알게 된 친구가 나에 대해서 뭔가 환상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저는 상관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아주 냉정하게 변해버리고, 이렇게 인간은 뭔가에 지배당하고 순수한 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바뀌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칭찬받을 때나 그때 사람의 반응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있어서 항상.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실제로 친해버리는 그런 그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좀 경계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착하게 대하지만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 있었다가 어느 날 알게 됐죠. 한국 사람은 그게 없구나. 실제로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그대로 믿어갈 수 있는, 그 정이 바뀌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알게 된 후에 완전히 해반됐죠. 야, 이것이 인간이구나.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저는 해반받았어요.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구나. 그게 이제 또 사람 중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 저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를테면 저는 사람이 좀 이렇게 안 좋고 그러면 안 좋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이유가 있죠. 네. 싫으면 싫은 이유가. 그래서 너 싫으니까 안 만나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관계 상대방이 알죠. 특정한 어떤 집단을 향해서 돌변한다는 이런 경험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 못하는 뭔가 상처가 엄청 되죠.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나를 싫어하면은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뭔지 말해봐. 이해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전혀 이유가 없는 이유로 그렇게 되어가는, 그게 공기라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공기라고 하는 말에서 주는 것이 무형이 아니잖아요.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느끼지 않지만 실제하는 건데, 이것의 무서움은 뭐냐면 자기가 저지르는 모든 악행을 이걸로 돌리면 자기는 여기서 자유롭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뭘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 서구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서양인들은 예를 들어서 전쟁 포로로 들어가가지고 수용소에서 당할 때 아주 가혹한 그런 환경에 처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때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인간다움을 유지하는지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예요. 그러나 일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환경에 지배당해 버린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포로의 학살률인가? 그래서 그렇죠. 현저히 높잖아요. 20%가 나오던데. 그런 식으로 어떤 환경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 하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환경에 지배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본 사람이 되거죠. 그러니까 공기야. 일단 포로들을 죽여. 막 이러니까 공기지. 그냥 막 죽여. 더 죽여. 그러다가 여기 나오잖아. 끝.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죽음을 옥죄하는 그 간부가 그렇죠. 바뀌는 독도에 거죠. 우리 집은 괜찮을까라고 갑자기 자유로워졌대잖아. 공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구인들, 아니면 한국 사람들 항상 양심이라는 것이 향하는 어떤 하늘의 돌이라든가 그런 게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상 그 양심에 따라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라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을 잘못했을 때에 받는 고통도 내 것이죠. 그게 없으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고 속박당하는 것입니다. 구속당하는 것입니다. 대신 책임은 안 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 얘기, 저자가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제 서구의 포로 수용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무조건 하지 말아야 어떤 절대적 선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6%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율이. 왜 일본은 그렇게 특히 버마나 이런 쪽에서는 학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을 현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 군대가 실제로 팔로군이 있잖아요. 중국에 팔로군 들어간 일본 사람이 책을 많이 써요. 뭐냐면은 팔로군이 얼마나 천국 같은 환경이었다 이거죠. 일본 군대에 있었다가 너무나도 폭력이 이렇게 인간 같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다가 그 다음에 팔로군의 포로가 되니까 팔로군에 따라가 보니까 완전히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됐다 해서 팔로군을 칭찬하는 책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일본식 군대 문화를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보면 맞아요. 저는 이제 엄청 맞았던 세대의 군대 생활을 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때렸을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제대했고 작년에.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친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무자비한 폭력들이 그게 공기지 뭐.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것이 한국도 그때 당시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 문화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어온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완전히 해방 받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사실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일본이 이것을 없애려면 신앙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대표님 그것도 말씀대로. 있겠지만 일단은 한국을 더 알아야 되고 이것이 전산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니 그러면 그렇게 보니까 이렇잖아. 뭐든지 일본은 이렇게 갔다가 이게 슉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주의가 심해서 막 이랬다가 또 바뀌었다가 다시 또 이러다가 또 바뀌었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타임이 국가주의라든가 그런 식의 논리가 강한 시기죠, 이 시기가.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사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본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항상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다 천안 중심의 일본 신도다 이렇게 말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동화시켜간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잖아요. 공산당이 만약에 일본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완전 일본 적화시켜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카하타라는 공산당의 신문의 예를 쓰는데 일본은 원래부터가 공산주의의 나라였다. 맞아, 그 얘기 나왔어. 천황제라는 것이 원래 공산주의다. 천황께서 다 주시잖아, 알아서. 원래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된 것이다. 이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기독교가 들어와도 기독교는 원래 일본이 기독교였다든가 유교가 들어오면 원래 일본은 유교 나라였다든가 불교가 들어와도 일본 불교 신의 나라였다든가 그런 거 그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히
일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때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라는 이유로 자꾸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에서 생활할 때인데, 이 권위적인 정치 체제의 사회였죠, 제가 할 때.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소위 말하는 데모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탄핵시켜서 갈아치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통째로 체제가 바뀐 경험이 없잖아요. 그게 산산도 안 되는 세계죠. 그러니까 그죠? 이게 자, 일본이 패전한 다음에 그런 네.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그 전환제를 없앤다든 뭐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을 완전히 다시 그런 걸 일으키지 않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환제를 없앤다.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미국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일본은 완전 걷잡을 수 없이 완전히 통제를 못하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해가지고 남게 되는데 사실은 그쪽 길은 산산도 안 가죠. 우리나라 탄핵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셨잖아요. 이제 뭐 96. 그걸 보시면 일본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네. 자민당이 일단 독재같이 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기라는 것이 하나의 절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네, 이게 대립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 항상 좌우의 대립이죠. 네. 예. 그것으로 절대라는 것이 없다 하는 것으로 다이나믹. 그러니까 이게 우파가 쭉 하다가 좌파가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우파가 가고 이게 원래 정치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갔다가 네. 이렇게 네. 이게 미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네. 잔대화. 이게 그래야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너무 이쪽으로 간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민주주의. 근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 공기가 막 돌린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뭐 공기가 나는 모르는데 공기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일본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것을 가르쳐주는 고등 종교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하고 접해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세계로 나간 일본 사람들은 은이 이렇게 떠지니까 확실히 일본의 문제점을 그러겠네. 대표님 네. 줌으로 이게 외국 계신 일본 분들한테 강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들은 좀 다르던가요? 네, 유럽에 계시는 분들이 완전히 생각이 밝혀져 밝아져 있다는 그런 게 느껴져요. 열려 있는 거. 대화를 나눠보시니까. 정말 그게 세계에 나간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저하고 말이 통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한국 문화를 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게 좀 슬픈 이야기예요. 사실은 가장 알리고 싶은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하고 저는 접하는 길도 없는 유럽에 계시는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해준다는 게. 우리 유튜브 댓글로 있던데 일본어로 번역하라고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무토 대표님 나리타 공항 못 내릴 텐데.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 이야기 듣는다고 되어지는 건 아닌데 대표님의 이야기는 그런 생각들을 열어줘야 되는 생각이 이게 근데 참 어려울 거예요. 그게 이미 배워져 있고 또 익숙해지면 익숙함이라는 거는 이게 바꾸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환경이 달라지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의 한류 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본에는 유익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요즘 아니 좀 이따가 이제 박진영이도 일본 사람이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박진영이 신도였어? 뭐 이런. 그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본 안에서만, 일본 사람들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는 우리끼리 이야기다 생각. 사실은 일본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제 일본은 끝났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아직은 애니메이션이 있다 뭐 이렇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들을 누르고 있는 공기가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다른 이야기 하면 완전히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공기와 바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까 YK라 했나? KY라 했나? KY. 저 눈치 없는 저. 그렇죠. 저는 뭐 일본에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반응을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이해하고 정말 좋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어차피 일본에 안 사니까 일본의 공기를 모르는 거겠지 하면서 맞춰서 있는 그 리액션 해주는 그 리액션 그건가를 항상 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정말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고 근데 이해가 정말 됐다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하니까 설득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도 똑같지만 이 사람은 일본에서 그 유일하게 그 기독교의 관점을 가지고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인 것 같지. 저도 완전히 한국 문화의 관점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신선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이 그걸 좋아하네. 대표님 잘 아시는 그 비교 문학처럼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일본을 설명하는 거. 이걸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일본은 뭔데 이렇고 이걸 이쪽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이래. 항상 세계가 일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모든 관심이 있고 그거밖에 없는 전체성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맨날 말씀하시잖아. 편견론, 일본 편견론. 일본이 계속 그거 나 어떻게 보지? 뭐 이런 거. 지금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감이 오네요. 난 사실 좀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러시겠죠, 당연히. 모르는 세계. 일본 어디 긴자에서 헤매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이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시브리도 왜 나왔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뭐 임재감이 말도 어렵지 거기다 또 일본 사람 특유로 말도 빙빙 돌리지 그러니까 돌리는 거밖에 없죠. 네.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은 그런 겉으로 봐서는 판단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좋게 생각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고 나왔잖아요. 일본 회의라는 것은 최대의 반대 의견이라는 것은 찬성 5 반대 5 여기까지가 최대고 나머지는 찬성 7 뭐 반대 3 뭐 그런 개인의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더 많다고 하는 의견은 절대로 회의에 안 나온다. 그 다음에 그 50%까지는 그러니까 잔반이 50%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말은 회의 장소에서는 절대 안 나오고 끝나고 술자리에서 완전히 반대 의견만 나온다. 그러니까 회의 때는 찬성 의견만 나오고 술자리에서는 반대 의견만 비판만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혼내 다테마인데요. 이게 제가 항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강의하러 가잖아요. 어떤 때 어느 현에 뭐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현에 어떤 김치 공장 세운다고 해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좀 강의해달라고 강의하러 갔어요. 그래서 반응은 별로 안 좋았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한국 문화가 좋고 일본 문화가 별로인 거냐 하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기분 나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술자리에서는 완전히 저한테 뭐 밝은 웃는 얼굴로 하면서 뭐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아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 그 공기가 거기서 막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저런 저건 뭐야?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그냥 하여튼 그런 것은 제가 외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공기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한국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좀 쉽지 않으셨겠죠. 그게. 그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살고 있는 과정에서 대표님 들으면서 일본 사람들은 저거 왜 저럴까 이렇게 할 때 보면 특히 이제 어떤 행동이나 이럴 때 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 보면은 그 눌려있는 전체적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힘들겠죠.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 갑자기 나오고 있는 그런 한일 해저 터널 이야기 있잖아요. 뚫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것이 그런 방법이 아니면은 일본 사회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대륙과 연결해가지고. 그것은 물론 좀 한국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 그거보다 일본을 그대로 놔두시면
오히려 더 한국에 이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늘 해저 터널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때는 두려웠던 거지. 나는 오히려 지금 그렇죠. 세상 바뀌어서 일본에서 그 뚫지 말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예. 예. 그때는 우리가 일본보다 현격하게 약했으니까 뚫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는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그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것을 뭐 친일 어쩌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필요하면 하는 거지 뭐. 제가 그 1년에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5월 달에 항상 고등학생들을 일본의 고등학생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 홈스테이를 시킵니다. 정말 그분들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는 고등학생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한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나쁜 이야기가 항상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니까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애들이지만 그러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특히 남학생들 오기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홈스테이로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정도로 잘해준다 이거죠. 뭐 노래방도 데려다주고 뭐 밥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많이 먹고 있는데 많이 먹어 그러고 그럼 먹고 있는 사람한테 많이 먹어줘서 고맙네 뭐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네 하면서 또 갈 때도 뭐 선물도 주고 우리 집이 너네 집도 되니까 이제는 한국에 더 자기 집이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완전히 바뀌어요. 그 정의 세계를 접하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섬나라에서 머릿속에서만 생각했던 한국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한국을 이해 못하는 거고 와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교류가 잦아지면 반드시 일본이 바뀐다는 것은 그 비행기 타고 오는 열 몇 명씩 오는 그런 홈스테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는 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류가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저도 사실 일본 못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교류해서 일본 사람이 살고 있는 삶,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을 서로 느끼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 간극도 좁히고 또 일본 분들이 또 한국 사람이 서로 시야가 넓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한국 분들이 일본에 많이 가시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일본 가가지고 정말 그런 규칙에 얽매여서 이렇게 숨 막히는 그런 것을 경험해 오고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반대로 일본 가서 일본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것은 그건 오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국을 뭐 바꿔야 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의견이. 한국은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88년에 처음 한국에 왔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엄청 바뀌었죠. 그게 완전히 일본화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때까지 살던 일본 사회가 오히려 이렇게 지금 일본 가니까 더 심해졌어요. 일본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 개인주의라든가 그런 아주 일본적인 것이 더 고독한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한국도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일본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기본은 한국은 일본을 보고 다시 한국적인 것을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일본은 한국을 보고 바뀌어야 된다. 일본이. 네, 대표님 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앞에 두고 쫓아가고 배우고자 했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가 아니니까 그 나라의 장점은 배우고 또 잘못된 것은 따라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장점, 단점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점, 단점 같은 것은 그거는 얼마든지 이 한국 안에서 열심히 하자는 거니까 잘하자는 거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일본이 뭐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하면은 한국 문화 속에서 질서를 잘 지키면 되는 거고 배운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남남 문화잖아요. 일본 남남 문화. 한국은 가족 문화예요. 가족 문화가 사실은
남남 문화를 본받아야 된다고 해서 남남이 되어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한국 문화의 풍괴가 되는 거고 한국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고 한국 것을 더 높여야 된다 이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 처음에 고독한 미식가 예. 때부터 제가 대표님한테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야기에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그런 어떤 개인주의라든가 혼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았죠. 이제 그런 경향성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고요. 또 그게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일본의 공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대표님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오늘 좀 들어보니까 조금의 뭐 큐트리 하나는 얘네가 무슨 거구나 정도는 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공기의 연구는 대표님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관심 있는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하다. 네. 그래서 그러면 좀 일본 사람들 얘기할 때 공기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 좀 많이 일본을 아는 분위기가 되겠네요. 어떨까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비판이 되겠죠. 공기 모르는 사람이 되겠구나. KY가 네. 되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고요. 속으로 생각하시고. 예, 속으로.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이 공기 연구에 관련해서 특별히 뭐 또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역시 신도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공기라고 말해도 결국은 그 애니미즘, 그 신도의 세계, 그 종교적인 세계, 그것을 이해 못하면은 결국은 그것은 반쪽 이해가 돼버리니까 그런 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상세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 신도가 어떤 특정한 개념으로 정리되기 매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대표님이 여러 번 몇 권 책 주셨는데, 이 사람, 이렇게 얘기들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신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내공이 있으니까, 이제 신도에 대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기도 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대표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두 가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는 재생 목록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틀어놓고 저와 이제 무또님의 이야기가 거의 뭐 아저씨 둘이니까 졸릴 거예요. 불면증이 좋습니다. ASMR. 그렇죠. 쭉 들어보시고 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수를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1000명 정도는 기본이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좀 주변에 많은 분들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히 잘 계시고요. 많은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